5.18 광주 사태 당시 국제신문 경남도경 출입기자로서 광주 특별취재반장을 맡았던 김양우 기자가 쓴 시민군, 계엄군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경상도 기자가 쓴 체험적 광주 항쟁의 진실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1997년 12월 20일 종로서적에서 발간된 것으로 광주 사태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유력한 정황 증거를 담고 있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책을 쓰신 김양우 기자는 1980년 5.18 당시 경남도경 출입기자로서 광주 특별취재반장을 맡아 사회부 4년차 기자와 사진부 기자 그리고 하동주재 기자를 거느리고 5월 21일 오후 6시경 광주 초입 전남 담양군 창평면의 인터체인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차단한 군인들의 제지로 발이 묶였으나 검문소를 지휘하는 부산 동아고 출신 장교 김대희의 안내로 창평 읍내리 거의 새방에서 하룻밤 묵는 바람에 이튿날인 5월 22일 오전 아주 특이한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광주 초입인 담양군 창평면 고서 인터체인지에서 또 앞이 막혔다. 이번에는 군대가 앞을 가로막고 섰다. 트럭과 지퍼 몇 대의 군인들이 수십 명이었다. 저쪽 산만 돌아서면 바로 광주 교도소가 있다. 광주는 바로 코앞이다. 섬진강 다리에서처럼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춘 부대는 아니었다. 군인들은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광주 쪽으로는 일절 들여보내지 않았다. 광주 쪽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광주서 나오는 것은 자유로운데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 광주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국제신문 사진부 기자 사진입니다. 책 116쪽 나무관에 찔레꽃 한 송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까지 얻어먹은 뒤 김대희가 일러준 대로 오전 10시가 되면 출발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새 강 기자와 사진부 김 기자가 담배 사러 간다면서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나갔다가 후다닥 뛰어들어왔다. 빨리 밖으로 나와보란다. 무슨 일이냐니까 나와보면 알 수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김대희의 하숙집은 사진관 뒤편 골목길을 따라 몇 집 들어간 후미진 골목 아니었다. 사진관 앞길은 읍내리에서 제일 큰 간선도로였다. 큰 길에서 하숙집까지는 직선거리로 채 10m도 안 되는 거리였다. 방 안에 앉아있던 일행이 김대희와 함께 우르르 일어나 큰 길로 나왔다. 장정 4~5명씩이 리어카를 각각 한 대씩 끌고 오는데 나무관 한 개씩이 실려 있었다. 어제 21일 낮 광주 교도소 부근서 계엄군이 총탄에 맞아 죽은 창평리 주민이라고 했다. 둘 다 남자라는 것. 이곳 창평의 주민들이라는 것. 지금 막 매장하러 리어카에 싣고 뒷산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 관을 싣고 가는 장정들이 일러준 전부였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시체를 치우는 장정들이 말해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다. 따라가는 가족도 없고 상여라든지 그런 것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았다. 해방 직후인 1947년경이었다. 였던가 한창 콜레라가 창궐해 일본서 막 돌아온 귀한 동포들이 집단으로 발병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갈 때 시체를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진군들이 지게에 지고 나가던 광경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그 어린 나이대의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하게 머리에 남았던지 어쩌다 행여 병자 시체라도 치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광경이 연상되곤 했다. 읍내리에서 처음 대하는
광주 항쟁의 희생자 시체가 수십 년 전 그 장면을 연상시킬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콜레라 사망자도 관에 넣은 시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가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따라가는 가족들이라도 있었다. 전염병이라서 새끼줄을 쳐놓고 접근을 못하게 엄하게 다루는 속에서도 지아비를 잃은 젊은 여인, 부모를 떠나보내는 자식들이 슬피 울면서 관을 잡고 통곡을 하거나 지게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광경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례는 상주는커녕 동네 구경꾼들도 없었다. 사진관 주인 김대희 그리고 우리 일행 등 몇 사람이 길가에 멍하니 서서 구경을 하고 있을 뿐 관을 실은 리어카가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는데도 동네 구경꾼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길 건너편에 일단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으나 애써 이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김대희는 구경한 사실만 가지고도 행여 이리저리 불려 다닐까봐 겁이 나서 저러는 것이라고 기회말로 일러주었다. 리어카에 실린 나무관에는 하얀 찔레꽃이 각각 한 송이씩 꽂혀 있었다. 찔레꽃이 꽂힌 나무관 두 개는 장정들에게 이끌려 우리 앞을 지나갔다. 누군가 관에 꽂힌 찔레꽃에 손을 갖다 댔다. 이제 막 꺾었는지 싱싱했다. 하얀 찔레꽃이 꽂힌 나무관을 떠나보내고 나자 모두들 말이 없어졌다. 광주의 희생자를 처음 본 기분은 두렵다고 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도 복잡했다. 어디 사는 누군지 성도 이름도 모른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광주 희생자의 나무관에 꽂힌 하얀 찔레꽃 한 송이는 너무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 5월 22일 오후 마침내 광주 시내에 들어간 김양우 반장을 비롯한 국제신문 취재반은 사흘 뒤인 5월 25일 전남도청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의 관에도 하얀 찔레꽃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안치 사흘이 지나자 일부가 부패하기 시작해 25일 시민들과 유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합동위령제를 지낼 때가 되어서는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코를 들지 못할 지경이 되기도 했다. 상무관 안에 안치된 시체의 관에도 하얀 찔레꽃이 꽂혀 있었다. 우리가 창평 김대희 집 앞길에서 보았던 바로 그 리어카 위의 나무관에 꽂혔던 하얀 찔레꽃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색깔이었다. 하도 이상해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나 결국 잊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광주 항쟁과 하얀 찔레꽃과는 무언가 연관이 있지 싶은데 지금까지도 알아내지는 못했다. 5월 25일 상무관에서 국제신문 사진부 김탁돈 기자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관들이 절비하게 놓여 있는 가운데 일부 관에 하얀 찔레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스님이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찔레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